향락의 도시라 불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모티브로 제작한 이케스트리아의 관광지 라스페가소스의 인기 마술사인 아버지 잭팟과 어머니 스펙터클의 딸인 유니콘 트릭시 롤라무는 켄틀롯에 위치한 셀레스티아의 유니콘 영재학교에서 장차 이케스트리아의 지도자이자 우정의 공주가 될 두 번째 수제자 트와일라이트 스파클과 동급생 출신으로 주로 별무늬가 그려진 고깔모자와 망토를 입고 다닌다. 트릭시라는 이름은 교활함과 장난꾸러기를 상징하고 유래로는 마술의 속임수나 묘기 단어인 트릭을 뜻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마술사라는 사실을 온몸에 덕지덕지 발라놓은 트릭시의 큐티마크는 별이 달린 마술 지팡이로 The Great and Powerful 트릭시라는 구절을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외치고 다니면서 유니콘 뿔의 마력을 이용한 마법과 자신이 갈고 닦은 마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허풍을 퍼뜨리는 본의로, 추가적인 아이덴티티로는 이케스트리아 마술 공연 유랑을 위해 번쩍이는 무대 장치부터 마술 도구가 가득한 마차와 늘 함께한다. 어느 날 트와일라이트이 포니빌의 금빛 참나무 도서관에서 스파이크를 실험지로 고수염 기르기 마법을 성공하고 총 25가지 마법을 다루게 되며 밥값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 천재 마법사가 찾아왔다는 소란과 함께 자신을 최고의 마법 유니콘이라 칭하는 트릭시가 요란스러운 무대장치 사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때 트릭시는 뛰어난 마법 실력으로 별자리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한 큰곰자리 칼리스토가 후핑턴이라는 도시에 나타나자 마법으로 에버프리 숲 동굴에 가둬놓았다고 한다. 거만한 태도에 심술이 난 주인공 일행이 무대 앞에서 실력이 뛰어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트릭시처럼 자랑하지 못해 난리치는 모습은 참 없어 보인다고 면전에다 비판을 하자 포니빌 촌뜨기들은 무례하다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해준다고 한다. 밧줄을 선보이던 애플잭은 사과를 입에 문 채 속박, 빠른 비행 실력을 자랑하던 대쉬를 더 빠른 속도의 기절, 레리티에게는 못생긴 갈기라며 에피소드에서 유일하게 외모를 욕하며 포니빌 주민들 앞에서 마법으로 망신을 줘버린다. 이후 트릭시는 또 다른 유니콘 트와일라이트를 상대로 마법 대결을 제안하지만 자신의 실력이 뛰어난 걸 내심 알고 있던 트와일라이트는 친구들 앞에서 트릭시처럼 잘난 척쟁이 포지션을 잡게 될까봐 기피하고,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던 스파이크는 속이 타들어간다. 그렇게 자신에게 대항할 유니콘이 없다는 사실과 망아지 학교의 덤앤더머 스닙스와 스네이스의 아니 무슨 엉덩이로 음식을 배달하냐 찬양까지 받자 트릭시의 거만함은 하늘을 치솟는다. 세계관과 트와일라이트의 입장을 고려하면 보통의 유니콘은 예를 들면 레리티의 의상 제작처럼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마법의 능력치가 몰빵되어 있다고 한다. 그 후 트릭시를 최강의 유니콘이라 믿어버린 멍청이 디오가 에버프리 숲 동굴에서 자고 있던 곰자리를 포니빌로 끌고 오며 트릭시의 마차가 박살나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보라색 마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릭시의 복장과 어울리는 아이덴티티이다. 큰 곰자리 괴물을 제압하는 걸 보고 싶었던 바보들 때문에 한밤중에 포니빌의 소동이 벌어지고 트릭시의 허풍이 들통나자 트와일라이트는 16번 소리 마법을 이용하여 곰자리를 잠재우고 우유를 담은 물탱크를 입에 물려 동굴로 돌려보낸다.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트릭시가 말했던 큰 곰자리가 아닌 새끼곰인 작은 곰자리였으며 허풍에 과몰입하여 잠을 깨어버린 스닙스와 스네이스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트릭시가 재수없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본 트와일라이트이 엄마 곰자리와 새끼를 구별하여 마법의 재능을 증명한 것이다. 허풍과 거만함으로 온몸을 감싼 트릭시는 추태가 들통나자 자신의 스타성이 담긴 연기력만큼은 따라잡지 못할 거라며 어설픈 연막과 함께 진짜 추잡스럽게 도망쳐버린다. 이후 큐티마크 크루세이더의 포니빌 망아지 학교의 신문부 활동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포니들의 사생활을 기사화하는 에피소드 가비검지의 비밀에서 오이팩을 하던 대쉬가 트릭시의 비밀이 밝혀지다라는 기사를 언급하는데, 이때 신문에 사진 자료가 없어 비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자면 마법 실력으로 허풍을 부린 내용 같다. 망아지 일보에 적힌 재미있는 기사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셀레스티아도 보통 포니와 다르지 않다라는 기사에서 입에 크림을 묻혀가며 케이크를 집어먹는 모습과 포니빌 시장의 회색 갈기는 노화가 아닌 노안으로 보이기 위해 갈기를 핑크색으로 염색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트릭시는 두 번의 시즌이 종영되고 나서야 모습을 비추는데, 기존에는 시즌2의 빌런으로 예정되었지만 제작 기간이 연장되어 크리살리스와 솜브라까지 격파된 이후에 재등장했다. 줄거리로는 트릭시와의 첫 만남 때처럼 마법을 연습하던 트와일라이트에게 복수를 위해 착용자의 이성을 흡수하여 마력을 증폭시키는 알리콘 아뮬렛을 암시장에 구매한 트릭시가 포니빌 광장에 나타나 마법 대결을 신청한다. 패자는 영원히 포니빌에 발굽을 붙일 수 없다는 요구사항에 트와일라이트는 손해보는 장사를 거절하지만 스파이크를 인질로 잡으면서 트와일라이트이 뛰어난 마법 실력으로 자신의 허풍을 들통나게 만들어 더 이상 마술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이케스트리아 외곽 파이 가문의 채석장에서 막노동을 했다고 한탄한다. 아니 뭐 어찌저찌 어거지 대결이 성립되자 마법으로 제거했던 시끄러운 핑키의 주둥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복구하면서 무거운 수레를 집어던지거나 파이를 날리는 위협을 하고 여유롭게 날씨를 조종하다 나이 바꾸기 마법을 성공한다. 희귀한 나이 마법으로 트와일라이트를 추방한 트릭시는 큰 유리병에 포니빌을 가둬 연락을 차단하고 독재를 시작한다. 이때 악행을 종합하자면 시장 철창에 가두기, 자신의 실루엣이 그려진 깃발을 마을에 도배, 과자로 만든 왕자 이건 좀 귀엽네, 동상 만들기, 강제로 춤추게 하기,
이야기, 그리고 바퀴 없는 마차, 이게 제일 악질이고, 어쨌든 매일 날씨 흐리게 만들기. 같은 시각 에버프리 숲의 제코라에게 수련을 받은 트와일라이트이 알리콘 아뮬렛을 능가하는 마법 부적과 함께 트릭시를 도발하며 포니빌로 내기빵을 제안하고 나이부터 성별까지 바꾸는 마법 부적의 힘을 보자 트릭시는 이미 과몰입하여 이케스트리아의 집에까지 꿈꿔 부적을 강탈하지만 사실은 제코라의 집 타일이었고, 알리콘 아뮬렛이 봉인당하며 트와일라이트이 제코라에게 전수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지혜였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나이와 성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변장을 한 친구들이 트와일라이트를 믿고 마법 대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며, 대결 중간중간 서두르느라 헐떡이는 모습이 비친다. 그렇게 트릭시는 우정에 감동을 받았는지 미워할 수 없는 애교 표정을 지으며 용서를 빌고 자신은 위대한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마을을 떠나버린다. 또다시 3번의 시즌이 종영된 후 큐티마크를 통제하던 스타라이트 글리머가 개가천선을 하자 우정의 성에서 트와일라이트과 거주하며 우정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셀레스티아와의 우정 수업 이야기 겸 식사 약속이 잡히자 스타라이트에게 스스로 사귄 친구를 식사에 초대하자는 부담스러운 임무가 주어지면서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게 된다. 얼마 전까지 이케스트리아를 말아먹으려 했던 범죄 경력 때문에 포니들이 자신을 싫어한다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휴식을 위해 스파에 방문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이 우울하다는 포니에게 타지역 출신인 것과 과거 죄책감에 공감을 받는다. 그렇게 빨간줄 듀오 스타라이트와 트릭시가 이어지는데, 트릭시도 마음을 나눈 친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보인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에 감사하며 이케스트리아 사가 투어를 시작하려는 트릭시는 스타라이트에게 도움을 받아 성공한 마술사가 한 마리뿐인 자신의 우상 후프데니의 마술 달빛 만티코어 다이빙을 성공시켜 밉상 이미지를 지우고 열등감을 느꼈던 트와일라이트보다 잘하는 게 있다고 증명을 한다. 여기서 달빛 만티코어 다이빙은 서유럽 중세 미술에서 널리 퍼진 판타지 세계관의 생물로 주로 인간의 머리와 사자의 몸통에 날개가 달린 키메라지만 작중에서는 사자 본체의 뿔과 날개를 추가하여 묘사했고, 대포로 굶주린 만티코어 입에 들어간 뒤 탈출하는 마술이다. 상당히 위험하지만 자신의 도전을 응원하는 스타라이트에게 감동을 받은 트릭시는 우정이 싹트며 그녀를 조수로 임명하고, 스타라이트는 트릭시의 사가 투어를 돕기 위해 셀레스티아를 초청한 우정 수업 식사 약속을 팽개치고 시간을 보내던 그때 트와일라이트이 나타나 트릭시가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진심으로 변했던 자신을 믿지 못하는 태도에 억울했던 트릭시는 스타라이트를 이용한 것처럼 말실수를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렇게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씁쓸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과 투어를 하려던 그때 트와일라이트에게는 인정, 스타라이트에게는 용서를 받으며 친구를 사귄다. 이케스트리아가 다시 한번 체인질링에게 지배당하고 크리살리스의 왕좌를 파괴하던 시즌6 마무리 에피소드에서는 과거 죄악을 저질렀던 평등마을 노을축제에 초대받아 멘탈이 무너진 스타라이트를 케어해주는데, 출발 전부터 은근히 트와일라이트에게 자신이 스타라이트가 선택한 최고의 친구라며 아예 대놓고 기싸움을 걸기도 한다. 비좁은 마차에서 잠꼬대 때문에 마술 도구가 발동하거나 잠을 잘 때는 수면용 고깔 모자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체인질링의 굴속에 가기 전 디스코드와 트릭시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마법 실력을 낮춰보는 디스코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암호를 멍청한 드라코니쿠스라고 결정했다. 여기서 드라코니쿠스는 디스코드의 종족이다. 크리살리스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트릭시가 챙겨온 도구는 트럼프 카드, 마이크, 마술 지팡이이다. 디스코드에게 쓸모없는 자아도취 수준이야 마술사라 불렸다. 연막탄을 이용해 체인질링을 따돌렸지만 끝내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치가 되어 천장에 매달렸다. 사건 이후 디스코드와 친분이 생겨 돼지를 타고 날아다녔다. 이케스트리아를 구하고 체인질링들을 해방시켜준 공적을 쌓게 되어 용기의 분홍빛 아트 훈장을 수여받았다. 추가로 파티를 밥 먹듯이 준비하는 전문 파티 플래너 핑키파이의 뒷정리 방법을 엔딩에서 엿볼 수 있다. 어중이 떠중이로 영웅 공적도 쌓았겠다. 가뜩이나 좁은 어깨가 하늘까지 솟아오른 트릭시는 스타라이트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마법 수업의 제자로 우정의 성에 들락거리며 궁뎅이를 붙인다. 하지만 거만하고 눈치 없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면서 스타라이트가 스승이자 친구로서 우정 수련회를 떠나는 트와일라이트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케이크를 망쳐버리며 프레첼 과자 봉지를 줘야 하는 무한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마법은 감정과 연결되어 강해진다는 가르침에 스타라이트의 마력은 과거 큐티마크를 질투했던 분노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라며 흑역사를 들춰내기도 한다. 트릭시의 못 빼어먹은 비아냥과 순간이동 마법으로 우정 지도를 증발시켜도 사고 하나 없는 뻔뻔한 태도에 스타라이트는 진심 뚜껑이 열리지만 유리병에 분노를 배출하며 가까스로 레이저를 쏴버리는 상황은 면하게 된다. 이후에는 지도의 이동지를 생각하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오지만 비아냥과 분노 참기가 반복되다 폭발해버리고 주변 포니들이 스타라이트의 분노를 흡수하여 화살이 향하게 되자 이성을 되찾은 스타라이트가 솔직한 감정을 말하게 되며, 트릭시도 잘못을 뉘우치고 지도의 순간이동 장소는 스타라이트와 처음 만났던 포니빌 스파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는 진짜 풀버전으로 보면 꿀밤 마렵다. 크리살리스의 몰락으로 정화되었던 체인질링 무리의 새로운 지도자 소렉스의 형이자 이전 순찰대장인 페링스가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폭하게 굴자 체인질링의 질서와 벌레 형제의 우정을 바로잡기 위해 스타라이트와 함께 사랑의 중요성을 전파하였다. 스타라이트의 고향 사이어스 알로우의 고향 친구 썬버스트가 포니빌에 방문했던 에피소드에서는 새로운 마술을 연습하거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주로 조용한 과수원을 방문한다고 했다. 취미가 마술인 폰이 썬버스트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된다. 썬버스트는 생활용품을 이용한 마술이 취미라고 한다. 이때 트럼프 카드의 문양을 맞추는 마술이 등장하는데 썬버스트의 마술 실력이 서툴러서 카드를 계속 넘기지만 트릭시는 도리도리하며 친절하게 마술에 응해준다. 스미스 할머니를 포함한 라스베가스 관광 모임인 황금말굽 소녀단과 대쉬가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 마술 도우미를 모집하는 트릭시의 아버지 잭팟을 볼 수 있다. 제작 초기 트릭시는 수컷말로 기획이 되었었는데 잭팟의 캐릭터 디자인이 본래의 오리지널 트릭시로 예상된다. 어느 날 우정 임무 때문에 우정학교의 교사가 모두 공석이 되자 스타라이트가 임시교장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트릭시도 일일 교수로 참여하여 마술쇼를 진행했지만 학교 설립 이후 소외감을 느낀 디스코드가 큰 곰자리를 소환했다. 범죄자 듀오 둘이 어느새 쿵짝이 잘 맞는 마술팀으로 발전하자 트와일라이트이 무당벌레 구호처럼 친근함의 상징을 제안하는데 만날 때마다 대뜸 엉덩이를 흔드는 건 싫고 중동국가를 반영한 세들 아라비아로 둘만의 첫 여행을 떠나기로 다짐한다. 마차 내부에는 대포, 해먹, 구명보트 등등 없는 게 없다. 유랑이 일상인 트릭시는 보기와는 다르게 돈을 계획적으로 쓴다. 얘 잠꼬대가 심하다. 여행 취향이 맞지 않아 스타라이트와 마찰이 생겼었는데 트릭시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마차를 다른 마차 몰래 바꿔버리자 울며불며 자신이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말한다. 이건 마차를 몰래 팔아치운 스타라이트가 잘못인데 오히려 지가 화낸다. 마차를 되찾기 위해 땅에 드러누워 하루를 태워버렸다. 화해의 의미로 앞서 말했던 우정구호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정말 민망한 단합이지만 노력을 인정받아 마차를 되찾았다. 우정학교 상담사로 활동하느라 지쳐있을 친구를 위해서 피크닉을 준비한 적이 있지만 상담 요청이 징그럽게 많아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해 토라지기도 했지만 일만 하게 되는 스타라이트를 위해 따뜻한 조언을 했다. 스타라이트 트릭시 조합 만세. 셀레스티아와 루나의 휴가를 담은 에피소드에서 잭팟이 불꽃 마술로 베이스 아트를 해준 적이 있다. 무능 듀오가 은퇴할 예정이라 이케스리아의 지도자로서 트와일라이트이 켄틀롯에 거주하게 되어 우정학교의 교장은 스타라이트가 되었는데 이때 오른팔이 되어줄 교감 선생님 선발 기간 동안 트릭시는 친분을 이용하여 날먹을 하려 했는데 결국 학교까지 때려 부수고 나서야 폭발한 스타라이트의 팩트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똘똘한 썬버스트를 교감으로 추천하며 그래도 짱친인 만큼 우정학교 상담사로 낙하산을 착륙한다. 스타라이트의 화분이자 말동무인 필리스를 버렸었다. 최종 전투에서는 조화의 나무가 뿌리 뻗어있는 우정학교의 도서관 지하에 아이들을 대피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다. 우정은 마법의 엔딩에서는 학교에서 일하며 정장을 입고 있다. 자판기에서 땅콩버터 크래커를 뽑아먹었다. 이 좋아하나보다. 가을 댄스 파티에서 마법사 복장으로 춤도 췄다. DJ 폰슬가 근무하는 악기 쇼핑몰에 기타를 구매하러 온 대쉬와 딱 봐도 고가인 더블랙 기타를 차지하기 위해 일렉 기타를 빠르게 연주하는 속주 대결을 한 적이 있다. 기본 베이스는 트릭시가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쉬가 귀때기랑 날개를 뽑더니 마법을 사용해서 승리한다. 덤으로 자기는 기타까지 무료로 강화되어 더블랙 구매를 포기하고 기세가 등등해진 트릭시가 결제를 하려는데 12,000달러였다. 대본을 작성하는 2024년 12월 18일 오후 8시 45분을 기준으로 12,000달러는 1,724만 5,680원이다. 트릭시와 환영들이라는 3인조 밴드를 결성하여 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했으며 사이렌들의 정치질에 넘어가 결승전 리허설을 하려 했던 레인분 밴드를 무대 지하실에 감금하고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때 흘러나오는 음악의 제목은 트릭스 온 마이 슬립으로 마술사의 속임수와 연관된 숨겨둔 비장의 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각종 이상현상이 캠프 에버프리에서 발견되면서 가이아 에버프리라는 정령이 마법으로 인간들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자 트릭시가 혼자 주문을 외우는데 이때 평소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핑키도 트릭시를 경멸한다. 쇼핑몰에서 실종된 엔젤을 찾고 있던 플러터샤이에게 고깔모자에서 엔젤을 꺼내어 주인을 찾아주는 선행을 베풀었다. 봄방학 기념으로 떠난 크루즈 여행에서 마술쇼를 했었다. 이케스트리아 걸즈에서 트릭시와 대쉬의 사이는 좋지 않은데 이유는 레인본 밴드를 질투하여 레인보우 조폭들이라 부르는 등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해당 에피소드에서 대쉬가 트릭시에게 마법에 관한 힌트를 얻어 천재라고 칭찬해준다. 시간도 참 더럽게 많은지 활동하는 동아리 개수로 경쟁이 붙어버린 애플잭과 대쉬의 모습에서 트릭시의 동아리는 각자가 분담된 역할을 연기하며 상황극으로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TRPG 동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턱수염 귀엽네. 쪽지 시험 시간에 창문으로 들어온 새들과 대화하는 플러터샤이를 향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고발했었다. 충분히 오해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채식주의자 겸 동물과 소통하는 분홍머리가 평소에 수학을 좀 쳤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증명하고 트릭시는 무안해하며 나무 위에 올라 새들의 둥지에 대고 수학에 관한 도움을 요청한다. 부티크 앞에서 길거리 마술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상자를 반으로 가르는 마술을 위해 스파이크에게 강제로 조수 역할을 진행시켰지만 트와일라이트이 마법을 이용해 스파이크를 빼돌림과 동시에 트릭시를 도와줬다. 제1회 켄틀로 패슈의 반려동물을 유모차에 태워서 참여했다. 이거 뭐 강아지인가? 상위 수상자들은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데 트릭시는 참가상을 수상하여 인터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 이거 유트 트릭시 이쁘다. 당연히 트럼프 카드도 가지고 다닌다. 레리티는 주로 학교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청하는데 이때 대쉬의 알록달록 헤어를 보고 이번 트렌드는 무지개라 했다가 트릭시를 포함한 교내 모든 학생 머리털이 알록달록으로 변했다. 마법의 춤추는 부츠에 관한 연극을 진행할 때 부츠 한 짝이 분실되자 자칭 탐정인 레리티가 트릭시를 범인으로 지목했었다. 학교 상담실에서 신문이 시작되자 트릭시는 몇 시간 동안 무거를 했었는데 이유는 그냥 레리티를 농락하기 위해서였고 부츠를 도난했던 범인은 자신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던 스파이크였다. 메인6가 흉악범으로 수배된 평행세계를 구하기 위해 거울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에피소드에서 트릭시는 겸손의 미덕을 지닌 알리콘 공주라는 설정과 플림플램은 공정함을 추구하는 심판자, 얼빠앙한 터피는 지혜로운 지성마, 탐욕스러운 크리살리스 여왕은 사랑의 마스코트, 디스코드는 석상과 함께 명예로운 히어로로 이미지 세탁을 했으며 기존 셀레스티아와 평행세계 소무라의 러브라인도 있다. 그새 마술 실력이 많이 올랐는지 메인해튼의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트릭시는 보석 도난범으로 오해를 받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트릭시는 켄틀롯에 위치한 셀레스티아의 유니콘 영재학교 출신으로 트와일라이트과 함께 수업을 들었었다. 원작에서 레리티를 납치했었던 다이아몬드 독들이 서식하는 툰바숲의 오른쪽 외진 왕국에서 트릭시는 트릭시안나 제1세라는 이름으로 여왕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면은 평소처럼 유랑을 하던 도중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마술에 사용할 소품을 진흙에 흘려 좌절하던 도중 다이아몬드 독들이 보석을 찾아내는 능력자로 오해버려 말만 여왕이지 강제 보석 셔틀로 부려먹으려 했었다. 결국 대쉬와 함께 빤스러 난다.